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들의 전쟁 2019-2020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입니다. 많은 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맨체스터 시티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황덕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차전 경기는 나름의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준 경기였습니다. 패배 4-4-2 두 줄 수비. 예상했던 분들이 많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약간 시메오네식 4-4-2를 구사한다. 그렇죠. 굉장히 좀 생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됐건 맨체스터 시티는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귀중한 1승을 챙겨서 돌아왔습니다. 네,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 사이에 두 팀의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맨시티도 그렇고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고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 다음 경기에 패한다거나 이런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맨시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더비 매치에서 패배한 게 이제 좀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이 레알 베티스에게 또 2대1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양팀 모두가 리그에서는 그다지 좀 인상적이지는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맨체스터 시티 일단 현재까지 리그 2위를 마크를 하고 있는데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뭐 사실상 없는 상태가 네. 되겠고요.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 라포르트가 부상으로 빠지고 사네는 복귀할 수 있다. 지금 뭐 트레이닝에 돌아왔다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 당장 출장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사실 더브라이너 선수 역시도 이제 좀 부상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훈련 복귀를 했고 오늘 경기에는 출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뭐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맨디 선수가 이제 징계로 인해서 오늘 경기는 빠지기 때문에 수비진에 있어서 이 좌측 풀백에서의 공백 어떻게 메울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엘 클라시코는 잡았는데 베티스에게 이제 발목을 잡히면서 결국에는 글쎄요 치열하다는 이야기가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라리가 양강은 조금 누가 더 좋지 않느냐를 겨루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2위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지난 시즌 라리가 세리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니가 가라 챔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라리가 올 시즌 우승 판도는 니가 할래 우승? 이런 그런 느낌이 느낌이에요.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현재 16승 8무 3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바르셀로나와의 격차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자 레알 마드리드도 굉장히 비싼 돈을 들이고 기대를 하면서 영입한 아자르 역시 이 경기 나올 수가 없고요. 그 이후에 부상 선수들도 있고 중요한 건 크루트와 라모스 두 선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의 최후방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라모스는 지난 경기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할 수가 없고요. 크루트와는 사실 뭐 출전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뭐 월과월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네. 어찌 됐건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출전할 수가 없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아레올라 골키퍼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1차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온 펩 과르디올라 혹은 원정에서 강력한 챔피언스리그 3연패 사나이죠. 지네딘 지단. 어떤 감독이 이 팀을 8강으로 이끌지 저희는 경기가 열리는 에티하드 스타디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2020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맨체스터 시티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황덕연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전 결과가 맨시티가 좋아요. 기분 좋은 결과 안고 2차전을 치른 상태고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의 어떤 팀이기도 하고 지단도 챔스의 사나이고 네. 이 경기 좀 뒤집고 싶을 거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맨시티 홈이긴 합니다만 이 챔피언스리그 DNA가 또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있기 때문에 있죠. 이 오늘 양 팀의 경기 결과가 1차전 이 결과가 나온 상태이긴 하지만 상당히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복귀를 했고 레알 마드리드는 주축 선수 2명이 빠져 있는 상태에 과연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먼저 오늘 경기를 치를 22명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2차전을 치를 홈팀 맨체스터 시티의 선발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요. 아무래도 맨디가 빠지고 진첸코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맨디가 징계로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진첸코가 이제 오늘은 맨시티의 좌측을 책임질 텐데 네. 이 부분에서의 변수가 이 맨시티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는 복귀를 한 상태고요. 맨체스터 시티 물론 이번 시즌 우승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최근 경기 결과 4승 1패 맨체스터 더비 경기를 제외하고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뭐 이제 리그에서도 사실 맨유전 패배가 이제 좀 뼈아팠다 뿐이지 그 전까지는 상당히 이제 좀 좋은 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맨시티가 이제 챔스에서는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제가 레알 마드리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쿠르투아가 나올 수 없고 라모스가 나올 수 없고 이 두 가지는 좀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수비진의 한 5할 이상이 지금 전략에서 좀 이탈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맨시티의 공격진을 상대로 레알의 수비진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두 팀의 전반전 45분 출발이 됐습니다. 왼쪽이 홈팀 맨체스터 시티, 오른쪽이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베티스에게도 지금 패배를 한 상태고 엘 클라시코를 제외하면 리그에서 좋던 분위기가 좀 많이 깨진 상태거든요. 네, 지금 리그 흐름만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는 레알 쪽보다는 맨시티 쪽이 근소 우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뭐 아무래도 맨시티가 더비전에서 패배한 이런 뭐 선수단의 정신적인 이런 타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승수라든지 이 최근의 기세로 따져봤을 때는 분명히 레알 쪽보다는 맨시티 쪽이 어느 정도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역시 뭐 발베르데가 지속적으로 마크를 해주면서 이제 또 오버래핑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우측을 파고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은 빠르게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적으로 전환을 해봤는데요. 네. 발베르데는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의 발견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올 시즌 라리가 팬들이 가장 좀 재미있게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 뭐랄까요? 이 대결 구도 프랭키 데용과 발베르데입니다. 그렇죠. 네. 이 두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도 상당히 유사성이 좀 있고 물론 이제 전체적인 스타일상에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라리가 양강 구도를 대표하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어떻게 보면 젊은 자원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끌었었는데요. 자, 일단은 붙여졌어요. 아게로의 슈팅, 아레올라가 막아냈고요. 네. 그 전에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네, 이게 근소한 차이네요. 원터치로 바로 돌려주는 선택도 정말 좋았는데 네. 아구레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됐습니다. 발베르데와 프랭키 데용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데용 입장에서는 나를 좀 제자리에 제대로 써달라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뭐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감독 시절에도 그렇고 키게 세팅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그렇고 이 대용 선수가 이제 왼쪽으로 처지는 형태, 뭐 간혹 이제 메잘라로 경기를 뛴 적도 있었고 이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대용이 사실 뭐 피봇에 서는 모습을 상당히 기대하시는 팬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텐하 감독이 그런 식으로 잘 사용을 했었죠. 네. 예. 자, 일단 1차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오늘 경기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제 당연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 수비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앞서서 자 지금 지금 열렸어요. 아구에로. 귄도안. 왼쪽 제수스. 자 비었거든요. 있어요. 퀸도안! 아레올라가 잘 막아냅니다. 네, 이제 최근 또 지단 감독이 아레올라를 팀에 남기고 싶어한다. 아레올라를 레알의 일원으로 좀 만들고 싶어한다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예. 왜 그런지를 지금의 선방을 통해서 잘 증명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장에 또 비가 오기 때문에 또 의외의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있죠. 빠르게 다가가 봤고요. 퀸도안! 아레올라. 아레올라가 잘 막아줬고요. 지금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맨체스터 시티가 본인들의 홈 이점을 잘 살려서 주도권 자체는 지금 맨시티 쪽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앞서서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레알 마드리드는 막상 올라가기에는 뒷공간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앞서서 아레올라 선수의 선방이 한 차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쿠르투아와 냉정하게 좀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객관적인 기량 측면에서는 살짝 이제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쿠르투아가 특히나 이번 시즌 폼이 굉장히 좋죠. 네. 이제 뭐 팬들 사이에서는 뭐 레알 마드리드의 수호신으로 불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보면 참 이 선수들의 이 팬들의 평가가 바뀌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네. 쿠르투아의 사례만 좀 들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좀 격세지감이라는 그렇죠.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발베르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웃고 있을 것은 분명히 펩 과르디올라 감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앞서서 치러졌었던 이 발렌시아와 아탈란타의 경기에서도 예. 오, 자 지금 잘 빠졌죠. 지금 빠졌어요. 왼쪽 비니시우스 왼발 논스톱 크로스 먼 네. 곳으로 일단 공을 걷어내는데 성공을 시켰고요. 지금은 뭐 제공권 경험에서 맨시티가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중앙 지역으로 크로스를 올리는데도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박스 안쪽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예. 그렇게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 중앙 지역에서의 짧은 패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맨시티의 수비 블록을 좀 공략할지 이제 이 점이 오늘 경기 키포인트가 되겠는데 사실 뭐 로드리 선수를 비롯해서 페란지뉴라든지 오타멘디라든지 그러니까 레알이 벤제마가 지금 전방에 고립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러한 블록을 형성했을 때 이걸 깨트리기가 지금 그렇게까지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맨시티는 뭐 이제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저희가 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토니 크로스가 왼쪽 공간으로 비니시우스 좁혀 들어가죠. 중앙에 선수 많습니다. 자, 박스 근처까지 자, 프론트! 그대로! 아직 있어요. 네. 걷어냅니다. 지금 반대쪽으로 들어오면서 또 상당히 좋은 슈팅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였는데요. 네. 카스미로. 왼쪽 공격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바로 올려줬죠. 네. 자, 에데르송의 위치가 지금 조금 애매한 감이 있었습니다. 네, 크로스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공을 쫓아가는 듯한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졌었던 맨시티거든요. 네. 다시 붙였죠. 일단 위기 상황은 모면을 한 맨체스터 시티고요. 네. 이제 사실 앞서서도 한 차례 드러났습니다만 레알 마드리드는 역습 타이밍을 잡을 때 자, 지금은 맨시티 흐름 좋아요. 지금은 측면의 공간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리아드 마레즈. 네. 오. 지금은 토니 크로스의 집념의 수비네요. 네. 지금 마지막 순간에는 파울이 선언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위치적으로는 꽤 괜찮습니다. 코너킥보다 오히려 더 가까운 위치죠. 예. 케빈 데브라이너의 프리킥. 아게로. 오! 네. 자, 페르난지뉴가 날벼락 같은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자, 떨어지는 공을 그대로 마치 이 러시아 월드컵 파바르 파바르 선수의 같네요. 슈팅을 예. 보는 것 같은 살짝 이제 아웃프런트 쪽을 맞추면서 가까운 쪽 포스트를 한번 노려봤었던 페란지뉴인데요. 많은 팬들이 저렇게 깎아차는 슈팅 좋아하거든요. 네. 예. 아레올라. 지금 몸싸움이 있었는데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1차전에서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4-4-2의 형태를 갖추고 나왔다면 홈인 이곳에서는 본인들의 4-3-3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된 페이스로 경기에 임하겠다라고도 지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좋아요. 아구에로. 왼쪽 열렸어요. 진첸커. 네, 그래도 걱정했었던 것보다는 밀리탕 선수가 오늘 이 레알 수비를 어느 정도는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전반 30분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주 위험한 장면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예. 자, 지금 레알 좋아요. 이거 괜찮아요. 벤제마. 토니 크로스. 잘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역습을 전개하는 타이밍에도 조금 더 패스 템포를 거의 극강까지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의 수비 블록이 미처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 그 틈을 파고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카스미르. 열렸어요.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는 이제 언제나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는 건죠. 뭐 킥이든 슈팅이든 크로스든 마지막 마무리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비니시우스의 주 패턴이라 하면 이 좌측면에서 툭툭 치고 가다가 중앙 지역으로 넘어간 뒤에 슈팅을 날린다든지 이제 한 차례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이제 강점이라고 꼽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좀 크로스 자체가 좀 안일한 감이 있었죠. 네. 어떤 분들은 이 엘클라시코에서 득점도 피케 발에 맞지 않았으면 막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케빈 데브라이너, 로드리. 지금 맨시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경기 운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레즈, 맨디의 수비 성공합니다. 네, 사실 이 마레즈 쪽의 이 폼, 그러니까 마레즈 선수 개인의 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우측면에서의 맨시티의 공격 전개가 또 상당히 날카로운 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맨디 선수가 어느 경기 안고 뛸 이 부담의 무게가 또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있죠. 지금 본인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패스 플레이를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네. 이게 뭐 미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박주영 캐스터의 얘기를 좀 들은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좀 아쉬운 걷어내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코너킥을 내주는 것보다는 사이드 쪽으로 이제 볼을 모는 게 좋긴 한데 지금은 코너킥이 돼버렸으니까요. 예. 코너킥입니다. 짧게 붙였어요. 비니시우스가 걷어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이 조금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자 지금 벤제마 쪽인데요. 벤제마 제쳐낼 수 있을지 페르난지뉴가 수비에 성공합니다. 페르난지뉴가 물론 이제 전문 센터백 자원은 아닙니다만 이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기 때문에 익숙하죠? 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올 시즌 이제 시작할 때 페르난지뉴가 이제 센터백 자리에 나오게 되면서 네. 이제 어떤 경기에서는 또 로드리우와 두 명의 센터백 자리를 이제 채우기도 했었으니까요. 처음 시작은 다소 불안했습니다만 경기를 치를수록 이제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렇죠.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선수임이 뭐 갈수록 증명이 되고 있죠. 네. 저 선수가 저랑 동갑인데 네. 오히려 뭐 물론 이 신체적인 기량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축구로 보는 시선이나 어떤 실력이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자, 지금 비니시우스 쪽인데요. 네. 비니시우스 선수가 지금도 비도 오고 땀도 많이 흘리고 있어요. 네. 지금도 거의 간발의 차로 옵사이드에 걸렸죠. 와, 이거는 네. 요즘은 이 기술이 워낙에 좋아져서 조금의 차이도 다 나옵니다. 네. 아레올라. 자, 일단은 이제 뭐 전반전이 좀 마무리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뭐 이제 큰 장면이 없다면 양 팀이 득점 없이 영의 균형을 깨뜨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걸려요. 네. 지금도 사실 비니시우스가 조금 더 침착했어도 될 법한 장면이었는데 예. 다소 안일한 크로스가 한 차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경기를 뒤집는다라기보다는 한 골을 넣고 계속 추격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좀 경기를 풀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맨디의 오버래핑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앞서서 스크린 플레이를 한 차례 시도를 해줬었는데 네. 결국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골킥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굉장히 좀 여유롭게 경기를 보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게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뭐 날씨도 그렇고 뭐 어쨌든 1차전을 지금 원정에서 2골을 넣은 채로 이기고 왔으니까 굉장히 괜찮죠. 네. 예, 유리합니다. 자, 뭐 이제 아무래도 맨시티는 본인 진영에서 시간도 좀 보내고 할 수 있다면 한 차례 공격 정도를 시도할 시간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마레즈. 확실히 케빈 데브라이너는 이 하프 스페이스의 왕이라는 칭호답게 대부분의 시간을 상대의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2차전 경기 전반전 0대0 양팀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 전반전이 사실 뭔가 득점이 좀 나올 법한 그림을 기대를 했었는데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영의 균형을 깨트린 팀은 없었습니다. 네. 자, 0대0의 전반전 과연 후반전은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식으로 추격을 할지, 맨시티는 어떻게 버틸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의 전반전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남은 시간이 45분밖에 없는데 마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뭐 중계 중에도 한번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한 골을 넣고 승리한다고 해도 8강에 진출하는 팀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그렇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 본래 포메이션인 4-3-3으로 경기를 준비해 나왔고 이렇게 경기가 끝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간의 편은 맨체스터 시티 쪽이거든요. 네, 예. 뭐 더군다나 맨시티가 가진 이런 뭐 공격력이나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점유를 생각해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흐름의 전반전이었거든요. 네. 이 점을 생각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과연 후반전에
그러니까 지단 감독도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점이 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전반전 기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팅 개수도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한 번밖에 없었고요. 점유율도 6대4로 밀리고 있고, 글쎄요, 패스 정확도도 약간은 열세. 전체적으로 기록으로 봐도 전반전은 확실히 맨체스터 시티가 좀 더 유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전을 계속해서 지켜보신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흐름 자체가 맨시티 쪽으로 뭐 이제 과하게 쏠렸다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주도권 자체는 맨시티가 잡고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답답한 전반전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남은 45분 동안에 지단 감독의 어떤 반격이 준비가 돼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0년도 스카우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부할 수 있는 거는 K리그에서 이만큼 자세하게 쓴 책은 없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다양한 패널들을 더 추가해서 책을 만들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떻게 저희가 이 책을 구매할 수 있나요? 다른 인터넷 서점에서도 다 구매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스타몰에서 구매하시면 저희가 사인을 해서 이렇게 한정 이런 게 아니라 몰에서 구매하시면 다 사인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펀딩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사인해서 드리겠다, 그리고 달력까지 드렸는데 이스타몰에서 사신 분들에게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가 있을까 저희 나름의 고민하다가 특전. 특전 네. 다 친필 사인을 이렇게 네, 해서 직접 저희가 합니다. 드립니다. 네, 29,000원 중에 10% 할인해서 나가고요. K리그가 지금 개막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책으로 요런 팀이 있구나. 그러니까 K리그를 전문적으로 쭉 보셨던 분들 이외에도 K리그에 입문하고 싶다 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서 읽어보시고 빠르게 좀 개막이 되면 좋겠습니다. K리그를 함께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스타몰에서 스카우팅 리포트 친필 사인과 함께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전 0대0 이제 두 팀의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고요. 왼쪽이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오른쪽이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네, 일단 뭐 후반 시작과 동시에는 양팀 감독 모두가 뭐 교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전반전의 기조를 어느 정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뭐 이제 전반 분석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맨시티 쪽이 확실히 페이스가 좋았었던 전반전이다 보니까 근소 우위죠. 네, 자 지금 좋은데요. 크로스. 카림 벤제마! 자, 이렇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가 분위기를 확실히 올릴 수 있는 선제골을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맨시티 페이스가 전반전에 지속됐다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네. 토니 크로스의 패스 그리고 이 볼을 멈추지 않고 다이렉트 슈팅으로 마무리했었던 이 벤제마의 슈팅 센스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페란지뉴가 사실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네. 순간적으로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던 벤제마의 움직임을 놓쳤고 이 기회를 카림 벤제마 레알 마드리드의 해결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펩 가르디올라 입장에서도 물론 지금 상태로 경기가 끝난다면 맨시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네.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골이 들어갔을 때는 맨시티가 전체적인 스코어상에서는 앞서고 있는 게 맞지만 오히려 쫓기는 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자, 원정골을 기록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맨시티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켜내는 축구를 하면서 올라가는 선택도 되겠습니다만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 이제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분위기가 레알 쪽으로 확 쏠리고 있어요. 벤제마 골! 스코어 2대0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레알 마드리드가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나요? 1차전에 사실 이스코 선수의 선제골 이후 맨시티가 네. 폭풍처럼 두 골을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경기는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네. 지금 맨체스터 시티는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는 것이 후반 시작한 지 5분 만에 벤제마에게 두 골을 실점을 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상대의 공간, 이 벌어진 틈을 레알 마드리드가 또 놓치지 않은 패턴이 두 차례나 나왔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제는 쫓기는 입장에서 다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된다면 합계 스코어가 레알 마드리드의 우위예요. 네,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원정 홈 포함해서 3골을 넣게 됐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 원정 2골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거 합계 스코어 3대2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맨체스터 시티가 여기서 한 골을 더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경기는 결국 이제 연장전에 그렇죠.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자, 곧바로 맨체스터 시티도 반격을 하는데요. 수비에 성공하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메시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졌지만 그렇죠.
한 골을 먹혔을 때 맨시티가 내려앉는다면 사실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의 챔피언스리그 역사를 좀 되돌아봤을 때 특히나 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갑자기 수비형 미드필더를 2명 두는 그렇죠. 네, 더블 볼란치 전술을 사용하다가 이제 역으로 또 패배한 경험이 또 있기 때문에 예.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이런 페이스를 좀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예, 아쉬운 플레이가 좀 나오고요. 네. 자, 이 상황에 맨체스터 시티, 균도안을 빼고 다비드 실바를 집어넣고요.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발베르데를 빼고 모드리치를 집어넣었습니다. 네, 일단 같은 타이밍에 두 팀이 모두 전술적인 변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비드 실바가 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이 전체적인 이 패스의 순환, 뭐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기대해야 하는 다비드 실바고요. 맨디, 지금 맨시티 분위기를 이거 추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레알 마드리드가 폭풍처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지속적으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고, 자, 그렇죠. 지금 뭐 벤제마 선수의 이런 스탯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경기 정말 투샷 투킬입니다. 그렇습니다. 토니 크로스 코너킥. 자, 일단 흐름 좋거든요. 예, 이 기세를 살려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좀 더 달아나고 싶을 거거든요. 자, 아직 있어요. 맨시티가 수비가 지금 잘 안 돼요. 자, 밀레타오 이번에 알데르송의 세이브입니다. 이번에도 맞긴 막았습니다만 네.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 계속 나와요. 지금 정말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단 감독이 두 번째 교체 카드 결국 오른쪽으로 이제 빠른 선수를 통해서 뒷공간을 공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호드리그로 집어넣었습니다. 네.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정말 또 해트트릭까지 기록하면서 이 심상치 않은 영건의 등장을 이 최연소 기록을 새로 썼죠. 네, 알렸었던 호드리그인데요. 지금 뭐 맨시티가 전반전과 같은 팀, 그리고 같은 팀들이 경기를 펼치는가 싶을 정도로 예.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방금 황덕현 해설위원이 짚어주셨던 것처럼 과르디올라 감독의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조금 소극적인 모습 네, 자, 지금도 전개 좋아요. 넘어졌고요. 그런 경기들은 보통 이제 원정에서 사실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홈에서 아쉬운 느낌이고, 글쎄요, 지금 케빈 데브라이너의 이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요? 네. 필포덴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데브라이너가 경기에서 빠진다는 것은 컨디션 혹은 이제 뭐 경미한 부상이라든지 이런 장면이 아니면 좀 보기가 힘든 상황인데, 일단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 필포든 투입 선택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진첸코. 여기서 맨시티는 한 골을 따라가야 그나마 연장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적인 불안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네. 이것은 라모스와 코르투아의 이탈로 인해서 드러난 사실인데, 자, 지금 좋거든요. 제스. 이번에 태클 막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앙 지역에서의 공략, 그리고 사실 이 수비 블록을 뚫어내기만 한다면 코르투아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아레올라 앞에 서 있는 게 오히려 맨시티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자, 비니시우스가 빠지고 베일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베일과 호드리구, 이 스피드가 빠른 두 선수를 통해서 맨체스터 시티의 좌우 측면을 공략하겠다라는 지단 감독의 의중인데, 저는 이 정도 시점에, 그러니까 선수들의 체력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식의 교체 카드는 좋게 봅니다. 오른쪽에서 이번에 열렸죠. 워커의 크로스. 가레스 베일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본인의 고국 웨일즈에 이제 골프장을 차린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이게 뭐 사실 뭐 베일의 골프 사랑은 뭐 많은 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보니까요. 예전 축구 실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팬들이 베일이 골프하는 거를 뭐 싫어할 리 만무한데 네. 좀 축구적으로 조금 더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베일은. 그런 건 좀 없지 않아 있죠. 네. 붙였죠. 그러니까 사실 가레스 베일 선수가 전체적인 폼은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 스피드 이 딱 한 항만 따졌을 때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큰 경기에서의 지금은 제수스 좋아요. 다비 실바. 결국 경기를 원점으로 만드는 맨체스터 시티. 이렇게 되면 합계 스코어는 똑같이 3대3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한
이 다비드 실바 선수의 득점인데요. 네. 이렇게 맨체스터 시티가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원점으로 승부를 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맨체스터 시티도 추격골 넣었고 이후에 동점골까지 노릴 수 있는 분위기는 확실히 높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맨시티 입장에서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득점을 터뜨리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유롭다고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시간대거든요. 그렇죠. 이 시점에 맨시티 입장에서 득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기사회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뭐 두 팀은 새벽 시간대,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새벽 시간대 축구를 하는 건데 네. 재밌게 해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보려고 팬분들이 그 졸린 눈 비비면서 이 밤에 일어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코어상으로 2대1이 나왔을 때 뭐 어떤 경기는 별로 재미가 없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오늘 같은 경기 흐름이라면 팬들 입장에서도 대환영이죠. 지금 맨디 열렸죠? 진첸코 걷어냅니다. 수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실바. 자, 다비드 실바의 투입은 성공적이거든요. 네. 지금 중원에서의 볼 순환도 맨시티가 좀 확실히 좋아진 듯한 모습이 있고요. 이 점을 떠나서도 결국엔 이제 득점을 터뜨렸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금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1차적으로는 만들어졌습니다. 네. 좀 더 환한 미소를 보기 위해서는 한 골 정도가 이제 더 나와야겠죠. 그렇죠. 자, 벤제마 쪽인데요. 벤제마, 베일. 베일이 안 뺏겼어요. 자, 지금 중원에도 공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측면 자원을 교체하긴 했지만 중원 쪽을 확실히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어요. 벤제마. 그대로! 원정 3골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에 해트트릭을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대에 완성하고 있는 카림 벤제마입니다. 예. 야, 이런 맨체스터 시티는 정말 너무 곤란해지거든요. 네. 이런 확실히 수비적인 불안감 그리고 이 진첸코가 위치해 있는 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부분 여기서의 수비 커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지금은 먼포스트를 보고 이 벤제마 선수의 기가 막힌 슈팅이 나왔습니다. 벤제마는 레알 마드리드 공격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뭐 황제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들로 봤을 때는 이 팬들이 아쉬움을 샀거든요. 네. 이제 사실 뭐 리그 경기에서의 이런 좋지 못한 폼들. 네. 오늘 이 챔피언스 리그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서 화끈하게 날려버립니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카림 벤제마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맨시티가 한 골을 더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진출하는 클럽은 레알 마드리드가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3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이제 원정 다득점에 의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맨시티는 지금 본인들이 이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2골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승 1무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스코어를 통해서 2승으로 올라가든지의 싸움이거든요. 예. 호드리고. 이 골은 너무 크네요. 네. 사실상 오늘 경기 승리의 9분 응선 정도를 레알 마드리드가 넘었다. 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과연 맨체스터 시티가 3골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결국 이번에도 진첸코 쪽에서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고요. 네. 중앙 지역에서 침투했었던 모드리치의 헤더 슈팅.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다비드 실바가 있었다면 지단 감독에게는 최고의 용병 모드리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 전에 살펴드렸던 것처럼 벤자민 맨디가 빠지고 진첸코가 나온다는 그 부분이 약점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게 너무나도 뼈아픈 변수로 자리 잡게 됐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맨체스터 시티가 이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적어도 3골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한 골이 들어가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물론 레반도프스키처럼 9분 만에 5골을 넣는다면 네.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제 뭐 그려지겠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사실 쉬운 기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리가 최소 실점 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자, 지금은 뚫렸어요. 제수세. 지금 박스 안쪽에 아게로 이것도 막혀요. 이게 들어갔어야 기적적인 뭔가를 좀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 맨시티 입장에서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 이 레반도프스키가 5골을 넣었을 때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의 표정이 또 이제 많은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어떤 표정을 표현하는 단어도 있었었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림을 그리기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구에로의 그 뼈아픈 찬스, 여기서 득점이 하나 정도는 무조건 나와줬어야 되는 맨시티거든요. 맞아요. 자, 결국에는 지금 쉽지 않습니다.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확실히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죠. 4-5-1 전형을 구축을 해주면서 양쪽 공격수마저도 이 주권에 있는 미드필더진과 같은 라인에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레알 마드리드는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올라왔어요. 안을 놓쳤어요. 걷어냅니다. 두 골을 먹혀도 되거든요. 네. 두 골을 먹힌다고 해도 진출팀은 레알 마드리드가 되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전에 맨시티가 보여줬었던 이런 여유로운 경기 운영을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가 할 수 있는데 자, 베일이에요. 더군다나 베일입니다. 베일. 뒷공간 크게 열려있어요. 완전히 경기를 끝내는 쐐기골이 나옵니다. 스코어 5-1입니다. 네. 사실상 이건 뭐 오늘 경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예.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벤제마의 해트트릭에 모자라서 이제 모드리치가 멀티골까지 기록하면서 맨체스터 네. 시티를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베일 선수가 이번 상황에서 또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지단 감독이 선택한 교체 카드가 모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어떤 챔피언스리그 잔혹사는 이번 시즌에도 끝나지 않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네요. 예. 자, 그리고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챔피언스리그 DNA 그리고 지단 감독이 보여주는 챔피언스리그의 포스가 이 정도로 무서웠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맨시티가 원정에서 2골 넣고 이긴 채로 홈에 돌아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 시즌은 정말 이 과르디올라가 챔피언스리그를 단단히 준비를 했구나 예. 라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그렇죠. 자, 지금 잘 빠졌죠? 제스. 예, 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 지단 감독의 챔피언스리그 DNA, 뭐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이 오늘 경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겠느냐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을 팬분들이 많았을 텐데 예. 기대에 완벽하게 100% 부응하고 있는 레알입니다. 자, 이걸로 모자라나요? 좋아요, 모드리치. 이 선택은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만. 모드리치가 득점보다는 어시스트를 하고 싶었는지.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것도 경기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자, 아구에로예요. 아게로 자, 잡아놨죠. 만회골 넣나요? 이 선택마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골이 들어갔다고 해도 경기 결과에 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예. 지금 판단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추가 시간도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경기 종료. 스코어는 5-1, 합계 스코어 6-3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8강에 진출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에티하드 스타디움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챔피언스리그 DNA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한판 승부였습니다. 자,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도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분들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의 충격적인 레알 마드리드의 대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박종현 캐스터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 스코어 차이로 레알 마드리드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전문가도 과연 몇이나 될지. 그렇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한데 어찌됐건 레알 마드리드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세를 완벽하게 극복해내면서 8강 티켓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레알 마드리드와 지단의 어떤 챔피언스리그에서 포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축구 팬들이 좋아하는 그 레플리카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제 여기 13이라는 숫자. 이게 또 사실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엄청난 자부심인데 네. 이 13이 보여주는 위용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반대로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펩을 데려왔고 수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고배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거르디올라 감독이 사실 뭐 아직까지는 맨시티의 이 FFP 관련 징계가 이제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
이 올 시즌이 정말 사실상 이제 마지노선이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점을 생각했을 때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 맨시티가 여기서 챔피언스리그 여정을 마감했다는 것,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뼈아프고 아쉬운 상황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중계방송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역시 이명철 해설위원 그리고 황덕현 해설위원과 함께 할 텐데 바르셀로나 대 나폴리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과 첼시 경기가 있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많은 팬분들은 이 바르셀로나 나폴리 경기가 혹시 이변이 나오는 것이 네. 아니냐 이런 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뮌헨과 첼시의 경기는 아무래도 이제 스코어상으로 워낙에 좀 많이 벌어졌죠. 뮌헨 쪽이 이제 앞서고 있는 상황이면 이제 또 혹시 모릅니다. 이 첼시가 또 이제 과거 첼렘덩크라고 있었죠. 예. 기적의 시즌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 나폴리에 비해서 약간 주목은 덜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두 매치업이 모두 다 기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맨체스터 시티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스코어는 5대1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합계 스코어 6대3 레알 마드리드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황덕현 해설위원, 저는 박종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레알 이거보다 공격 더 해야 돼. 그러니까요, 지금 2대1로 지고 왔는데. 아니 홈에서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벤제마! 됐다. 아, 이러면 희망이 올라가죠. 있죠. 희망이 있죠. 올라가지. 네. 야, 벤제방 여기서 하네. 이런 모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몰라요. 벤제마! 와! 벤제마! 야, 이거 야, 이러면 몇 레알이 점 어떻게 되는 올라가. 거야? 레알이 올라가. 야, 근데 실바 교체해서 지금 되냐 지금? 그 실바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오, 실바! 아씨, 야, 이 펩이. 이번에는 되나 보다. 실바! 자, 이러면 2대1 동점이라서 이렇게 끝나면 연장인데 레알이 이렇게 추격하다가 삐걱하는 거지. 연장 제일 싫어. 연장 없어요. 야, 이거 야, 끝나. 이거. 내가 볼때 이거 끝났다. 맨시티가 못 따라잡아요. 이거 맨시티 이러면 3대2로 한 골을 따라잡아도 원정 다득점이 3골이어서 왜 이래? 오, 씨. 깜짝이야. 모드리치! 끝났다. 그럴 줄 알았어. 끝났어. 이거는 못 뛴다, 이제. 아예 끝났어. 그냥 못 뛴다. 와, 지네딘 지댄 대단합니다, 진짜. 야, 이 민머리 대결에서 와. 지단 민머리가 사실상 1차전에서 너무 펩이 전술을 잘 짜와서 두 줄 4-4-2를 누가 예상을 했어요? 그냥 그런 전술적인 우위뿐만 아니라 펩에 대한 어떤 그 전술, 감독이 전술을 짤 때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감독 전술 때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해버리면 망해요. 선수들한테 의구심이 생기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1차전에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되게 자신감 있게 나왔고 어느 정도 이게 효과를 보는다 했는데 지단 감독은 우직하게 뚝심 있게 밀고 나가면서 사실 전반전에 벤제마 잘 안 보였거든요. 그냥 그랬죠. 근데 후반전에 벤제마가 늦기까지. 왜냐하면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믿을 거는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벤제마 경험이 얼마나 많아. 네. 어쨌든 얘도 3연패 그 주역이죠. 결승에서 골 넣은 애야. 그럼요. 근데 여기서 이걸 해버리네. 이걸 이렇게 하고 와. 어쨌든 저희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맨디가 불안한 선수인데 진첸코가 최근 폼을 생각을 하면 맨디라도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징계를 못 나온 거기를 계속 들렸고 맞아. 그리고
케빈 다브라이너가 그 시간대 빠지는 건 제가 봤을 땐 부상인 것 같아요. 그거 음. 아니면 KDB를 지금 뺄 이유가 없거든. 없지.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그냥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맨더비에서도 케빈 데브라이너가 없었을 때 진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맨시티는 KDB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차이가 너무 너무 확 커. 나기 때문에 주위 동료들이 그렇게 뭐 좀 뭐랄까 보좌를 잘 못 해준다. 물론 펩이 다비드 실바가 들어가면서 득점을 했잖아요. 네.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따라주는구나. 그렇지. 왜냐 교체 투입대 선수가 득점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또 확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니까. 네. 와 근데 벤제마가 그걸 또 놓치지 않네요. 네.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그 베일이 투입돼가지고 막 돌파도 그랬는데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아 저는 사실 지금에 대해서 베일의 코멘트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약간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16강이잖아요. 네. 8강, 4강은 더 빛날 거기 때문에 저는 멘트를 아끼겠습니다. 지금의 베일의 모습은 본 모습을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오. 그 정도는 그냥 디폴트 값이죠. 네. 저 정도는 무조건 할 수 있는 선수예요. 지금 눈물이요, 땀이에요? 땀이에요. 아 야, 너무 열정적으로. 네. 예. 이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존나 만약입니다. 네. 아직 이제 8강 가는 거니까. 근데 지단이 여기서 또 챔스를 혹시나 만약에 우승을 아니 하면 근데 만약도 있지만 네. 그 기세라는 게 있잖아. 네. 기세라는 게 16강, 8강, 4강 올라오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건데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지금 레알 만나는 팀 무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지. 홈에서 2대1로 졌어요. 네. 자 부담 상태에서 맨시티 원정 왔어요. 그것도 상대가 펩인데 어쨌든 펩이야. 근데 게임게 5대1로 5대 1 깼어. 이야. 이러면 다른 팀들이 공평한 겁니다. 야! 우리 레알이야? 그래. 봤지? 챔스는 우리야. 어. 니네 뭐 어쩌고 저쩌고 어. 해도 챔스는 끝이야. 알아서 기어. 이거를 그러면 공평한 거야. 상대 선수들도 부담스럽다. 어. 이 생각을 들으면 이제 좀 위축이 되잖아. 뭐야? 그래. 너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지네디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쫀단 말이야. 그래. 이렇게 뒷걸음질 친다고. 네. 지단 존나 대단하다. 그래 진짜 존나 대단하다. 네, 와.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특별하게 전술적인 어떤 변화나 여러 가지로 어떤 묘수를 들고 나왔다기보다는 챔스 3연패의 뚝심이 만들어낸 그렇지. 승리가 아니야. 네, DNA와 어떤 그 자신감, 네. 어떤 그 아우라가 뭔가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레알 8강 과연 누굴 만날까요? 긴장하지 마.